네, 2021년 11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인데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부세 폭탄입니다. 주제는 전 국민의 1%가 아니라 10%를 폭발시킨 종부세 제목입니다. 부제는 이재명 이번에 나온 종부세 무효 6.29 선언 할 수 있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동산 모은 것이 죄인가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다 내고 모은 부동산이 많다고 하는 게 그게 죄인가요? 저는 이번에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부과됐는데 이게 정권 붕괴 내지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권 재창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된 거는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서 또 하나의 쥐레가 터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종부세 무효 6.29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 대선은 어렵겠다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볼 거는 깨끗하게 모은 부를 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조세를 하는 것은 과연 옳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각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걸 확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10배까지 오른 경우가 있답니다. 40대의 정모 씨 부부 사례인데 서울경제에 보도가 됐나요? 안양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광명시에 조그만 주택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고요. 주택은. 근데 지난해는 23만 5천 원을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는 230만 원, 10배 가까이, 9배가 뛰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안양의 아파트가 5억 5천만 원 하던 공시지가가 7억 3천으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광명에 있는 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2억 2천 하던 게 2억 4천으로 2천만 원 올랐습니다. 합계는 두 개 합쳐갖고 7억 7천이 공시지가였는데 이번에 9억 7천으로 2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억 7천 대비 2억 원이 올라간 걸 따지면 26%가 올라갔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26% 올랐으면 종부세도 26% 오르면 좋겠는데 900% 9배나 올랐습니다. 아주 그냥 그 부부가 경악을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에서 95%로 올랐고 종부세율이 0.6%에서 1.2%로 올랐다. 사실 2배 이상 오른 거죠. 2배 오른 거죠. 따라서 종부세액이 878.8% 인상됐다. 그래서 9배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분도 있다네요. 집을 한 채를 팔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명의를 이전하는데 아직 명의 이전이 안 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두 주택인데 3,850만 원 종부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난번에 이제 9월에 냈나요? 7월에도 내고 재산세를 냈는데 재산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이. 6개월 할부로 재산세 내고 있는데 또 종부세 폭탄이 날라왔다.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정부도 이렇게 급격한 세금 인상이 부담스러워서 세부담 상한선이 300%가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종부세는 아까처럼 10배가 9배가 오른 사람이 있죠. 그렇게 오른 사람은 분명히 3배로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 세액 증가액 종부세 말고 다른 세금도 합쳐갖고 그것이 3배가 넘지 않으면 그냥 부과했기 때문에 종부세는 9배 이렇게 부과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부세가 급등할 거라는 예측은 다 있었어요. 근데 2억 원 이름이 참 재밌네.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인데 19일날 무슨 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 아마 받아보실 겁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국민들이 우려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종부세 고지서 받는 국민들 중에 국민은 극소수다. 98%의 국민은 안 받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2% 국민만 종부세 부과받을 거다. 따라서 조세 제한은 없을 거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막상 홈택스에서 공개되고 나니까
2%가 아닌 10%가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저도 지금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도 종부세 받았습니다. 저 혼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 처가 더 화를 내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2억 원 처가는 국민 대비 한 명을 얘기한 거고 그 국민 한 사람 뒤에 가족이 몇 명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세금은 결국은 같이 내야 되니까 전체 가족이 분노하는 거죠. 이 가족 중에는 성년이긴 한데 대학생인 사람도 있고요. 군대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은퇴해서 쉬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나 학업을 한 학생이나 군대 간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가장 혼자 내야 되니까 화가 확 나는 거죠. 2억 원 차관은요, 국민의 2%가 내는 게 아니라 전체 가구의 몇 %한테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래야 솔직한 공무원이죠. 지금 우리나라 평균 가구 원수는 2.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2.3명에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전 국민의 2%가 아니라 4.6%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저도 뭐 자녀가 있는데 다 장성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1가구로 1인 1가구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미리 독립해 있어야 되니까. 2016년에 539만 가구가 1인 가구인데 작년에는 664만, 무려 13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1인 가구는 늘어나요. 그러면 이런 분가했다고 하는 이런 자녀들도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저도 이제 법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은퇴했다. 수입이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봉급이 없죠. 근데 종부세가 꽉 날라오면 이미 분가시킨 자녀들이 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죠. 10%가 넘어가죠. 며느리도 있을 거고 사위도 있을 거고. 이 정도로 폭탄이 날라오면요, 저는 이번 대선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민주당이 하는 게 되게, 어제 꼴통이란 얘기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다 싶은데 이렇게 세금 폭탄 때리면서 집권할 뜻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큰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8월 4일 날 이런 법안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니까 무슨 개혁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 개정안도 막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다. 은퇴자를 괴롭힌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부세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일 거라 그랬습니다. 1%란 얘기죠. 근데 2억 원 차가는 2%로 2배로 늘어났네요. 이걸 딱 보면서 이 박홍근 의원이나 2억 원 차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참 교원영색이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데 진실은 사실은 전 국민의 10%,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다른 걸로 고통먹는 사람, 양도세로 고통먹는 사람은 또 여기에 편승할 테니까. 이렇게 이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게 공무원인데 이 권력자 지시에 맞춰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인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수록 많을수록 정권은 붕괴로 갑니다. 민주당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자,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갖고 어려운 일 나눠주면 좋죠. 왜냐하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럼 쉽게 정권 재창출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뛰는 거예요. 왜?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도시 재개발 안 하죠.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 어려운 분들한테 목욕탕 가라고 돈 나눠주면 편은 오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도시도 막 슬럼화되면서 엉망진창이 되고 다 가난해지죠. 누가 부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이 개인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독택의 사회가 발전한 건데 그걸 다 죽여버리면 누가 돈을 벌려고 하겠어요? 이거 좀 봐주십시오. 이 동영상. 잠시 보시죠.
저는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이 탈핵 비판이라고 하는 책. 여기에 문재인인 이 사람 사진 썼죠. 이 사진이 바로 2015년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 찍어놓고 이제 막 돌렸다가 이거를 대통령 포스터처럼 만들어 돌린 걸 깜빡 속아서 썼다가 이제 저작권 걸려가지고 재판 졌다가 1,000만 원 물어주라고 했다가 다시 고의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없어졌던 그런 일을 겪었는데, 바로 이 문재인 그리고 돌아가신 박원순 그리고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이 세 사람이 이 토크 콘서트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의 복지 축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 뭐 이런 소리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때는. 거기에다가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의원이 전 국민의 1%만 종부세 받을 거다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바로 그 법을 통과시킨 게 2020년 8월 4일인데 그날 180석의 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뭐 소득세법 뭐 부동산 관련법 3건 그 다음에 뭐 공수처 개정안법 해서 18개 법안은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은 본회의는 참석했지만 반대 하다가 표결에 불참하는 걸로. 표결을 하든 안 하든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세금 폭탄이 날아드니까 민주당이 지금 기분 좋을까요? 아차 싶을 겁니다. 상당히 국민들이 아마 종부세에 저항할 겁니다. 그 저는 기자를 하면서 제 딴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 많이 싸워봤어요. 싸워봤는데 결국은 정의도 국민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국민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왜냐? 정부란 게 뭡니까? 국가라는 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갖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금 받아서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정부가 어려운 국민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면 그럼 세금 내는 국민은 먹고 정부가 도와주는 국민은 뭐냐. 똑같은 주권자인데. 그건 난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가 해야 되고 세금은 각자가 다 내야 돼요. 정부는 그걸 갖고 국가를 지키고 뭐 SOC를 하는 이런 투자에 주력을 해야죠. 그거 갖고 그 정권 잡았다고 어려운 사람 나눠서 표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차라리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해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근로자들 못 올 때 외국 근로자들이 차지한 일자리를 우리 국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노력들을 문재인 정권은 했어야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봉급쟁이 34년을 했는데 저는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특별히 뭐 부정부패한 거 없습니다. 그럼 저 같은 월급쟁이가 아마 대부분일 텐데 저 봉급 받을 때마다 갑분세, 갑종 근로소득세 냅니다. 아예 떼고 나오니까 뭐 저 다 세금 내고 제 소득 받았어요. 그거 갖고 부동산 샀습니다. 근데 부동산 사니까 재산세를 내래요. 왜? 세금 다 낸 돈 갖고 집 사는데 왜 재산세를 왜 냅니까? 이중과세죠. 그래갖고 그게 재산이 부동산이 늘어나니까 종부세를 내래. 재산세 냈는데 왜 또 내냐 이거예요. 근데 또 이거 삼중과세죠. 또 그 집을 팔면 양도세 내래. 사중과세죠.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심하죠. 근로는 내가 했는데 근로를 하지도 않은 국가가 왜 세금을 떼어갑니까? 세금 다 내고 모은 돈으로 내가 산 부동산인데 정부가 뭔데 세금을 떼어갑니까? 그리고 근로세, 재산세 다 내고 모은 부동산인데 왜 종부세를 떼가고 그걸 내가 팔았을 때 양도세를 왜 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죠. 그걸 갖고 국민을 위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국민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거 늘려갖고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사악한 사람이니까 많이 세금 걷어갖고 어려운 일 도와주겠다. 부자가 왜 사악한 사람입니까? 인생 오복 중에 수, 부, 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부인데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 상당히 노력해야 갖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기자 되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기자 되려고 하면 노력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라고 왜 손가락질 받아야 되죠? 응? 무슨 무슨 언론 하는데 그렇게 떠드는 자들은 뭐 깨끗한가요? 참 웃깁니다.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리는 부는 정당하다면
자기가 세금 다 내고 모은 부는 왜 부정하게 보냐 이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관세를 받아야 되죠? 난 웃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걸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동산만으로 이익을 보기 위한 부동산 회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응? 부동산은 돈을 버는 게 적법하잖아요. 그걸 왜 불로소득으로 보냔 말이에요. 그리고 근로를 할 수 없는 이들도 있잖아요. 뭐 몸이 근로하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또 돈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근로하기 힘들면은 부동산으로 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불로소득으로 보냐 이거예요. 만약에 몸을 쓰지 않고 하는 걸 불로소득으로 본다면 부동산 회사나 금융회사, 보험회사도 다 불로소득 회사로 봐야죠. 거기는 왜 그렇게 안 보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못 보는 사람들이 배가 파는데 그분들은 다른 걸로 이익 안 보려고 그러나요? 하다못해 로또 사려고 하는 건 이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응? 그건 문제가 없고 이것만 문제인가요? 그 근로의 기준이 뭡니까? 몸을 써서 꼭 노동을 해서야만 하는 게 근로라고 본다면 그럼 대한민국은 노동당이 이끄는 나라인가요?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BTS처럼 노래 불러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 걸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뭐가 불로소득입니까? 부동산으로 이거 돈 벌려고 하려도 발품도 팔아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만큼 정부가 그럼 뭐 소득을 보전해 줍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막 불로소득이라 그러는데 그거 손해보는 사람 많아요. 깡통계좌 차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정부가 보전해 주나요? 왜 이익 볼 때만 세금 걷어가려고 혈안이 됩니까? 이게 웃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어쩌면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경쟁을 통해서 이긴 거고 노력해서 얻은 거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누가 돈을 많이 받았다고 막 걷어가는 거는 그건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나는 봅니다. 자꾸 부자한테 세금 걷어갖고 가난하게 나눠주면 득표에 도움되고 되겠지만 그럼 나중에 누가 돈을 벌겠냔 말이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기영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 좋은 말 얘기했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신뢰다. 그래. 왜 부동산으로 번 것만 불로소득으로 버느냐. 그럼 딴 건 뭐냐 이거예요. 그 조세를 하려면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도 없고 뭐 갑자기 작년에 보다 26% 올랐는데 9배나 내라 그러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이 안 되잖아요. 막 세율을 막 올려가지고 그것도 자기네가 이 국민 대표들이 모인 자리인데 한 당이 복지는 늘려야 되겠다는 걸 확고한 이념을 가진 정당이 확 올리고 뭐 야당이 반대해도 소용없고 하니까 독재로 가가지고 이게 국민 대표권이 발효된 건지 아닌지.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한 거는 영국 본토에는 영국 국회의 결정에 따라 요만큼 세금을 부과하는데 식민지에 대해서는 영국 법을 적용 안 하니까 막대한 세금을 거두니까 미국에 있던 영국인들이 우리도 국회의원을 달라. 식민지 대표가 영국 의회에 가게 해달라. 그거 안 하면 우리 세금 못 내겠다. 세금 투쟁부터 생기면서 미국이 독립하는 거거든요. 조세는 함부로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홍 교수가 이런 얘기하네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부세는 없다. 그리고 재산세도 되게 단위세율로 부과하는데 부동산 내가 샀어. 근로세 다 내고 샀어. 근데 이 부동산 가격에 따라 더 세금 많이 내게 선진국 거의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 세율이 농어촌 특별세 포함 7.2%나 재산세 부과하는 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내년에 현 법대로면 종부세는 또 오릅니다. 왜냐? 집값이 또 오를 거고 또 현실화율이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95%인데 100%로 올리니까 또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하기 좋아요. 세금 거두려면 그것도 공정함이 있고 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종부세는 잘 늘고 있습니다. 2016년 1조 6천억 걷었는데 작년에 4조 2,600억 2.5배 몇 년 사이에 4년 사이에 이렇게 세금 걷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강탈이지. 그리고 국민 대상자가 16년에는 33만 명인데 지금은 74만 명, 2.2배가 증가합니다. 국세청이 원래 예상하는 종부세 세수는 주택뿐만 5조 7천억. 그리고 원래
작년에 74만인데 올해 76만 명이 낼 걸로 봅니다. 아이고. 세금 걷는 것도 이렇게 쉽게 걷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항이 옵니다. 저는 민주당은 지뢰를 밟았다고 봅니다. 이 지뢰가 바로 이번 대선에 그대로 반영될 텐데, 저는 이재명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종부세 다시 검토해달라 하는 6.29 선언을 하는 게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검토해야 됩니다. 이제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각을 세워야 돼요. 바로 노태우 씨도 이런 식으로 6.29 선언을 함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재명 씨는 문재인, 그다음에 박원순 씨와 같이 박근혜 정부 복지 저지 콘서트에서 참여해서 성남시는 어쩌고 저쩌고해서 어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6.29 선언을 할 수 있겠냐 궁금합니다. 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냐. 이 조세 불복종 운동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내년 대선 치르고 나서 6월 달에 지방선거 치를 텐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아주 민주당을 괴롭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이재명 씨, 종부세 재검토 요구하는 6.29 선언할 배짱이 있습니까? 어제 스스로 홍천하는 뭐 그런 페이스북을 글을 남겼던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감사합니다.